로마노가 본인의 SNS에 보도한 내용이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다룬 내용 중 쿠냐의 맨유 이적에 대한 핵심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맨유가 울브스의 쿠냐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쿠냐 또한 맨유의 성적과 상관없이 호의적인 태도, 아모림이 이 딜에 적극적인 참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온스테인이나 다른 매체들 또한 맨유가 쿠냐와 델랍의 영입을 노리고 있으며 이미 재정적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맨시티 출신인 델랍이 맨유로 이적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신력 있는 기자들이 없는 소스로 장난질하는 것 같진 않고 최소한 쿠냐의 맨유행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뉘앙스로 비슷한 말을 하는 것으로 짐작했을 때 어지간하면 맨유로의 이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쿠냐의 영입이 왜 맨유에 무조건 이득인지, 델랍까지 같이 온다면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같이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유가 이적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쿠냐의 영입을 마무리한다면 구단의 입장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쿠냐를 원하는 타 팀과의 영입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쿠냐 정도의 선수라면 굳이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더라도 바이아웃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이선 혹은 공격수를 원하는 모든 팀들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맨유가 쿠냐를 원하는 다른 팀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유로파에 온 정신을 쏟아붓는 와중에도 이적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맨유는 쿠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쿠냐의 영입 작업을 조기에 해결한다면 영입만큼 중요한 방출에 대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산초, 레시포드, 카세미루, 맥과이어 등 이미 구단과 사이가 틀어진 선수들 혹은 다른 영입을 위한 전력외 선수들의 현금화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네오스가 오기 전까지의 보드진과 머터프는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행보 그 자체였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안토니를 1,500억에 영입하는 만행을 저지른다거나 이적을 고민하던 벨링엄과 퍼거슨 감독과의 면담을 파토낸다거나 오지도 않을 더용만 주구장창 노리다 실패하며 세컨 플랜이었던 비티냐의 영입 기회마저 같이 놓친다거나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뒤집으려는 무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급한 대로 이것저것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미루지 않고 해결하는 모습은 맨유의 팬들에게도 꽤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아직 이적이 성사된 건 아니지만 쿠냐가 맨유에 온다면 어떻게 플레이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쿠냐의 영입은 맨유의 플레이메이커가 2명으로 늘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쿠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4득점 4도움, FA컵에서 2득점으로 총 16득점 4도움의 공격 스탯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 스탯만 보면 스트라이커로 분류해도 무방하지만 활동 반경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울브스가 맞대결한 히트맵입니다. 쿠냐는 브루노처럼 필드 전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박투박 미드필더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엄청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3백 포메이션 기반의 전술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쿠냐를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했을 때 같은 포지션 대비 대부분의 수비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스나 드리블 지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기회 창출, 드리블 성공 횟수, 획득감 파울입니다. 쿠냐의 넓은 활동 반경을 생각했을 때 많은 드리블 성공 횟수와 기회 창출, 크로스 능력까지 합하면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역할군의 선수가 2명이나 있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있어도 될까가 아니라 있어야만 합니다. 에릭센이 자유계약으로 나가게 되면 맨유의 플레이메이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한 명뿐입니다. 브루노가 공미로 섰을 때 삼선의 빌드업이 되질 않아서 중앙 미드필더 대신 매번 아래로 내려가 빌드업부터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미로서의 빌드업, 공미로서의 플레이메이킹 등 브루노 혼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짐을 덜어줄 쿠냐가 온다고 한다면 브루노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환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쿠냐는 득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루노가 옆에 있는 득점원을 살려주는 역할이라면 쿠냐는 맨유의 부족한 득점력을 살려줄 것입니다. 쿠냐의 프리미어리그 14득점은 맨유의 득점 1, 2위인 브루노와 아마드를 합쳐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델랍이나 오시맨과의 링크도 있었던 걸 생각하면 맨유의 보드진은 여전히 중앙 공격수의 영입도 원하는 것 같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선의 쿠냐를 먼저 영입함으로 팀에 생길 이득이 더 많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쿠냐의 영입은 브루노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고민하던 아모림에게 전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맨유의 경기력적으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1차 빌드업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루노가 2선에 있을 때 3선을 통해 윙백에 공을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워서 브루노가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와야만 했는데 저는 이것을 브루노가 역으로 끌려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아모림은 3위 빌드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측면으로 공을 전달해 상대팀 선수들을 아군 진영으로 끌어낼 것을 주문합니다. 공을 받은 윙백은 빠르게 측면을 벌려주며 순식간에 전방의 수적 우위를 형성, 골대를 타격하는 심플하지만 강력한 전술을 사용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첫 작업인 후방 빌드업부터 막혀서 브루노가 스스로 3선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스스로 치우는 자폭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브루노가 상대방 선수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아군에 끌려나가는 이상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쿠냐의 존재는 이 부족함을 채워줄 키가 될 것입니다. 굳이 브루노가 2선에서 내려갈 필요 없이 중앙 미드필더로서 선발 출전할 수 있는데 당장 다음 주에 디알로의 훈련 복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쿠냐와 디알로가 2선에 서고 브루노가 중앙 미드필더로 서게 된다면 강력하고 정확한 좌우 전환뿐만 아니라 쿠냐를 포함한 공격진에 공을 다이렉트로 찔러줄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생길 것입니다. 다시 쿠냐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맨유 공격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도 훌륭하고 킥력도 나쁘지 않은데 이걸 박스 안에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일루는 체격과 빠른 스피드만 요케레스와 비슷하지 결정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부실한 수준입니다. 가르나초 또한 결정력이 낮았던 레시포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움직임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밖으로 나가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너무 부실합니다. 스피드가 빠르고 킥력이 좋은데 1대1 능력이 부족한 것은 윙어로서 심각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쿠냐는 선열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간 기복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 드리블 지표를 보면 턴오버가 심각하게 많아 보이지만 소속팀이 울브스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팀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집중 마크해야 합니다. 울브스에선 쿠냐만큼 무서운 선수가 없습니다. 쿠냐가 동 포지션 대비 파울을 당한 횟수가 1위인데 저는 이걸 쿠냐가 수비를 끌어당기는 능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견제를 당하는 만큼 파울을 얻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 수비가 쿠냐 쪽으로 몰리면 몰리는 대로 다른 선수들의 압박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쿠냐가 맨유로 이적한다면 그만큼 위협적인 선수가 많아지고 상대 선수들은 누구를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만 합니다. 브루노, 쿠냐, 디알로, 최전방에 서게 될 누군가 이렇게 선택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쿠냐의 단점은 가려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스위치 타운의 리안 델랍 선수도 같이 링크가 나는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획득한 파울이 동 포지션 대비 1위이고 그 중에 페널티킥을 2번이나 얻어냈는데 쿠냐와 델랍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모림이 원하는 선수는 득점, 플레이 메이킹 외적으로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라는 겁니다. 상대팀의 공격 상황에 공이 하프라인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아모림은 윙백을 포함한 전방의 5명에게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해줄 것을 지시합니다. 델랍과 쿠냐는 이러한 압박을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인 선수들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델랍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5월에 더 많은 보도가 나오면 그때 다뤄보기로 하고 쿠냐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선수가 득점까지 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쿠냐의 경기력과 전술적 활용초와는 별개로 성격이 불같고 잘 안 풀리면 짜증내고 비매너 플레이를 하는 것에 이미 익숙하시니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첼시에 이어 노팅엄, 아스톤 빌라까지 챔피언스리그 경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무작정 까는 이야기라 팬분들은 듣기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맨유가 다음 시즌 마무리에 유로파리그 순위권 정도만 들어도 굉장히 성공한 거라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모림 부임 이후의 여론을 생각해보면 플랜 A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못한다. 턴아웃도 자기 전술 안 먹히니까 실용적인 전술을 썼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모림의 전술이 경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진출하며 선수들의 폼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쿠냐를 예시로 빠르게 영입 타겟을 정하며 시즌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움직이는 보드진만 봐도 팀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확실히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쿠냐의 이적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맨유가 시즌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꽤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영입하든 기회비용은 발생합니다. 쿠냐의 영입은 그런 실보다는 득을 더 많이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무브만큼 꼭 이적이 성사되길 바라며 다음 시즌에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